워싱턴에서 나온 한마디가 서울의 기술 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거대한 돈의 흐름, 그 놀라운 파급 효과를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경로입니다. 총 5단계의 파동을 살펴볼 건데요.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든 그 사건, 바로 촉매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요, 백악관에서 나온 아주 그냥 툭 던진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계산된 듯한 한마디 발언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학자 케빈 헤이스를 콕 집어서 한 말인데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었던 거죠. 이 한마디에 금융시장은 연준 정책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온갖 추측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의 철학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겁니다. 지금 연준은 어때요?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른바 매파잖아요. 반면에 헬싯은 아니다, 성장부터 챙겨야 한다면서 금리를 낮추자는 쪽. 그러니까 비둘기파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와, 시장의 반응 속도 좀 보세요. 이 가능성이 나오자마자 헬싯이 차기 의장이 될 거라는데 돈을 거는 확률이 글쎄요, 무려 84%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신호거든요.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지금 가장 뜨거운 분야 AI로 흘러들어가면서 첫 번째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릴 수 있다는 돈의 흐름은요,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던 AI 반도체 전쟁에다가 말 그대로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주 자신감이 넘쳤어요. CFO가 직접 나서서 AI의 거품? 그런 거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면서 심지어 내년 하반기에 나올 차세대 칩, 루빈 설계까지 끝냈다고 발표해버립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엔비디아 혼자만의 무대일까요? 물론 지금은 엔비디아가 시장을 꽉 잡고 있지만 이 경쟁 구도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생태계 전쟁의 단적인 예입니다. 보세요. 아마존이 자기네 다음 칩은 엔비디아랑 같이 만들겠다고 하니까 파트너가 되지 못한 브로드컴이나 AMD 주가는 바로 그냥 고꾸라지잖아요. 누구랑 손을 잡느냐에 따라 시장 판도가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화려한 디지털 경쟁, 이 첨단 기술들이요, 아주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구식인 문제에 딱 부딪힙니다. 바로 전기요. 이 엄청난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AI 둠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하마거든요. 그 수요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서 오히려 아주 오래된 산업, 그러니까 전력 설비 산업에서 뜻밖의 호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효과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주로 미국으로 가는 이 전력기기 수출액을 보세요. 작년 기록도 역대 최고였는데 올해는 그걸 그냥 가뿐히 넘어버렸습니다. AI가 한국의 전력기기 회사들을 먹여 살리는 셈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예상치는 정말 가파르죠. 이러다 보니까 변압기 같은 핵심 장비는 아예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전혀 못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파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을 타고 있는 한국의 선수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 특정 기업들을 콕 집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미국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꼭 필요한 변압기나 케이블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국내 대기업들이겠죠. 여기 이름들이 쭉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런 인프라뿐만이 아닙니다. 이 연결고리는 훨씬 더 깊숙한 곳까지 이어져요. 실리콘밸리의 AI 플랫폼과 한국의 최첨단 제조업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와 현대차의 협력이 정말 완벽한 예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가 AI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이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둘을 연결해서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현대오토에이버라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동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성장 쪽으로 기울면 투자자들은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거든요.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다른 고위험 고수익 분야로까지 번져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투자자들이 좀 위험해도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돈이 AI를 넘어서 바이오 같은 다른 혁신 분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런 위험 선호 심리가 AI 기술과 만나면서 신약 개발 같은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와, 이 수익률 좀 보세요. 연초 대비해서 300%, 400%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성장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단순히 기술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워싱턴에서 나온 한마디가 연준의 정책 기대를 바꾸고 그게 AI 경쟁에 불을 붙이고 또 전력 인프라 수요를 폭발시키고 결국에는 한국의 특정 기업들과 바이오 시장까지 움직였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과연 다음 파도에 올라탈 산업은 어디가 될까요?